자,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 아마존으로 시작하는 글로벌 확장 및 상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꼼꼼한 아마존셀러 가이드북의 저자, 주식회사 뱀글로벌의 대표입니다. 서주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록 이제 좀 온라인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을 해주신 LAIP 데스크 해외 지식센터죠. 감사 마음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가 한국은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약간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 30분이에요. 그런데 이 30분 시간을 보고서 제가 살짝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1 시간 미만 강연을 해본 적이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한 거 말고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하려니 보통 2 시간을 해도 시간 순삭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다다다다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3 가지예요. 첫 번째 아마존 개발, 두 번째 아마존 셀러가 되기 위한 주의사항,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왜 아마존 셀러를 해야 되는지, 왜 셀링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좀 새로운 아마존 진출의 자양분이 되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개발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미나에는 또 아마존 관심도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아마존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마존을 단지 마켓플레이스로만 좀 아시는 건 아닐까 하는 높아심도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 아마존이 사실 수년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전 세계 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다 아시듯이 책을 판매하는 아마존닷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버블닷컴 2000년대 초에 버블닷컴이라는 걸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존이 그 전략이 온라인 판매 채널에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로 그 모델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2005년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구독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게 미국 성인의 약 50% 이상이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을 하면서 더욱 이제 아마존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 된 거지요. 그 발판이 된 거지요. 그런데 아마존이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연구 개발 계속합니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뭘로 바꾸느냐? 투자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변모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비디오라든가 아니면 뮤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작에다가 출시를 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뭔가 클라우드 컴퓨터 클라우드 시장의 전체적인 전반을 압도하는 완전 상위를 압도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마존 알렉사나 에코 같은 것들을 통해서 AI랑 스마트홈 시장까지 선도를 하면서 지금 아마존은요, 명실상부 온라인 시장의 절대 강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온라인 행태 그 구매 행태를 보시면은요.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고 아마존에서 구매를 한다라는 비율이 41%고 또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아마존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28%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그래프를요. 어느 기관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거의 다 포함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미국인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인의 70%에 육박하는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응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아마존의 그 구매 사이트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절대적인 건지를 이 그래프 한 장으로 딱 하니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제 온라인 시장에 진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너네 아마존 안 하니? 그러면 너네는 정말 팔다가 끄적끄적하는 거야. 몸통을 하지 않는 거야. 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의미 여기 또 있는데요. 자, 사람들이 이제는 단지 구매만 아마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상품을 조사를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아마존이다라고 응답을 한 부분입니다. 즉
새로운 어떤 뭔가 트렌드를 찾을 때도 뭐 신제품을 찾을 때도 아니면 뭐 벤치마킹을 할 때도 그냥 아주 그냥 뭐 마케팅 무슨 경제 활동 사그리 몽땅 아마존을 가장 먼저 찾는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작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색 엔진이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를 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랑 행동 같은 것들을 변화시키잖아요. 이제 아마존이 그런 검색 엔진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단지 아마존이 구매 사이트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이것도 또 중요한데요. 이 그래프가 지금 현재 아마존이 2천억 달러 클라우드 시장에서 얼마나 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시장을 확실히 선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우리가 쉽게 OTT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사스 구독 경제 이렇게도 많이들 대변이 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클라우드 시장이 미래 가치에 있어서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 비즈니스나 생활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확 바꾸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연속으로 3개를 보여드렸잖아요, 이 그래프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아마존이 과거에 구매 패턴을 바꿨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재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미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바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아마존 아닙니까? 그런 아마존이니까 아마존이 현재 세계 브랜드 가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거고요. 또 계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2022년 이거 참 재밌어요. 2022년 미국 전자상거래에서 다른 탑 2위부터 15위 탑 14개 마켓플레이스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은 39.5%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셀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아마존에 대한 일반적인 외부에서 보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아마존 카테고리 규모와 성장에 대해서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2022년 5월 이마케터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미국 카테고리 규모의 탑 3가 뭐냐예요. 자, 첫 번째가 컴퓨터 전자제품, 두 번째가 의류, 세 번째가 도서 음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차지하는 게 전체적으로 약 50%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어머, 나 저기에 속하지 않는데. 나 아마존 할까 아닌가 보네. 아씨,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장세를 봐야 되거든요. 이 성장세 한번 보시죠. 그러면 탑3인데 가장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헬스 앤 퍼스널 케어 앤 뷰티 쪽이 20%로 1위고요. 푸드 앤 베버리지 쪽이 15.6%로 2위고 펫 프로덕이 13.3% 3위. 그다음에 역시 아까도 보셨던 의류 쪽 12.5, 컴퓨터 12.2, 그다음에 사무용품도 9%, 토이엠 하비도 7.7%막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어요. 어떠세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품이 어떤 것이더라도 아마존을 선택을 해서 아마존에 진입을 함으로써 빠르게 성장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마존 진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비즈니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말씀 들으신 것처럼 막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거에 속아가지고 너무 시작하시면 망합니다.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아마존인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아마존 진출함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을 조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아마존의 경영 철학.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Earth's Most Customer Centric Company라고 되어 있죠. 지구상 최고로, 지구상입니다. 월드도 아니고 지구상 최고로 고객에게 집중하고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아마존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온라인에서 원하는 그 어떤 것도 고객이 다 찾을 수 있고 다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그들의 의무다. 절대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아마존이 고객 중심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이 마음 편하게 온라인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로 셀러들에게는 정말 다양하고 엄격한 기준들을 스탠다드를 들이댑니다. 이거를 그리고 만약에 못 지키잖아요. 셀러가 아주 많아. 이거보다도 훨씬 많아요. 이거 못 지키면 아마존은 아무리 빅셀러라고 해도 다 필요 없어. 그냥 가짜없이 계정을 정지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셀러들에게 있어서는 좀 힘든 곳이 아마존인데 '왜 이렇게 아마존이 힘들어?'라고 생각하실 때에 그 모든 엄격한 정책의 시발점을 죄송해요. 시발점 요가 아닙니다. 시발점은 고객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제도들 중에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빨간 이렇게 컬러로 되어 있는 것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의하실 사항이 인증이에요. 여러분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실 때에 제가 항상 세 가지 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찐이라는 건 리얼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진짜 그럼 이 찐은 뭐냐면 짠! 진짜의 상품을 진짜의 경로로 판매하는 진짜 셀러만이 아마존에서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셀러들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들이 어떤 것들은 쉽고 어떤 것들은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개인 위생용품이나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어린이용품이나 뭐 이런 것들 특정 카테고리들이 진입이 매우 좀 까다로워요. 특히 이제 개인 위생용품, 식품, 화장품, 의료용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FDA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용품은 CPC 인증이 필요하고요. 배터리가 포함이 된 제품이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FCC 인증, 또 UL 인증, 또 UN 38.3 시험 성적서 이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인증들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를 못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카테고리의 상품으로 아마존 진출을 조금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인증부터 취득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자, 아마존에 진입을 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브랜드 등록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한다라는 거는요. 내 계정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랑 더 많은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랑 그리고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내 브랜드랑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70만 개 이상의 브랜드가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작년 1년 전만 해도요. 아마존 홈페이지에 4월 기준으로 아마존에 35만 개 이상의 브랜드가 등록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만이잖아요. 1년 만에 70만 개면 더블, 두 배죠. 이만큼 빠르게 모든 기업들이 브랜드 등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브랜드 등록이 얼마나 아마존 진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이죠. 더욱이 지금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하고 나타나는 이 제도들이요. 이게 다 마케팅 관련한 것들인데 이게 모두 다 브랜드 등록을 한 오너 셀러들에게만 열리는 마케팅 방법들이에요. 일반 셀러들이 이거 안 하시고 일반 셀러로 아마존 진출하시면 이런 거 하나도 하실 수 없어요. 일반 셀러들은 고작 키워드 광고랑 할인 프로모션이랑 쿠폰 정도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등록을 완료한 셀러랑 하지 않은 일반 셀러가 출발선상에 쓴다라고 하면 같이 설 수가 없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출발 선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반 셀러는 결코 브랜드 셀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루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누구나 내 브랜드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존의 브랜드 셀러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건 아니에요. 아마존의 브랜드 등록을 하시려면 먼저 이거 미국 USPTO라고 하는 이 특허청에다가 내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보호하는 브랜드를 아마존도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셀러들에게도 상표 출원은 필수 오브 더 필수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아마존 진출을 염두에 두고 상표를 출원을 하실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그냥 하셨다가 아마존 브랜드 등록 거절나는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수천 개 기업을 교육을 했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겁니다. 정말 이 간단한 거, 이 조그만한 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최근에 이 미국 상표청이 연당 제가 듣기로는 60만 건 이상의 상표를 출원을
그 60만 건 이상의 상표들이 출원이 되다 보니까 상표청에서 심사 조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몇 가지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요. 자, 여러분이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아마존 브랜드명이 보이시죠? 이 중에 한 개가 안 됩니다. 브랜드 등록이 안 되는 한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바로 한국어, 외국어로 된 부분입니다. 아마존은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디자인이 이렇게 살짝 되어 있는 거랑 이런 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외국어,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되어 있는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문으로 브랜드명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 중에는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브랜드명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혹은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게 생각외로 많아요. 더군다나 그런 브랜드로 이미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영문으로 브랜드명을 다시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그 새로 만든 브랜드명이 찍혀있는 상품을 새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한 이유는 브랜드 등록을 할 때 아마존에 사진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연히 특허청에도 사진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요렇게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두 가지 형태의 브랜드명 중에 권장하지 않는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마 눈치를 좀 채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첫 번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철자 위에 액센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아주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출하실 때 대부분 이런 상표를 로고 형태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특허청에서는 이렇게 로고로 제출받은 거를 다시 워드로 정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드로 정리를 하는 형태에서 이때 이 기호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체크하지 않고 그냥 아마존 브랜드에 등록 신청을 하시게 되면 특허청에 출원한 그 브랜드명이랑 아마존에 신청한 브랜드 등록명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거절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하시지 마셔라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형태입니다.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텍스트가 아예 없고요. 하나는 텍스트가 있기는 한데 막 이렇게 다른 막 디자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당연히 안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건 뭐 아까 여기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텍스트가 없는 로고는 안 됩니다. 그냥 꽃무늬만 있다거나 뭐 자연무늬, 뭐 잎사귀 이런 것들만 있다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아마존은요, 그림 로고와 결합된 이렇게 텍스트는 인정을 하지만 텍스트가 없는 로고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코리아 진이라는 것과 서울 소울이라고 제가 임의로 브랜드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안 될 거냐? 이거는요, 둘 다 안 됩니다. 둘 다 강력히 비추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상표청에 상표를 등록을 할 때 두 가지 제도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린시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플리먼털인데 이게 주등록과 보조등록이라는 제도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상표를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는 경우 그 상표는 주등록에 등록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 상표로 그 지역명이 상표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주등록이 안 되고 보조 등록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아마존이요. 보조 등록으로 된 브랜드명을 브랜드 등록을 할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등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상품명이 단순히 그 상품이 뭔지 제품을 설명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또 그냥 단순 묘사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상표의 어떤 독특성이 전혀 없는 그냥 서술적인 것들은 전부 다 보조 등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아마존 등록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상표를 출원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아마존 브랜드 등록을 하기 위한 상표 출원 시 주의하셔야 될 사항으로 그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USPTO에 이제 상표 출원하실 때 주의사항은 우리 변호사님 IP데스크 센터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높아심에 또 다른 주의사항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고 주체에 대한 주의사항인데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상표 출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바로 미국 변호사 분밖에 없습니다.
자, 예전에는 외국 국적자도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직접 출원할 수 있었는데 2019년도 8월인가에 바뀌었어요. 미국 국적이 아닌 경우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미국인이 아니시라면 반드시 미국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선임을 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짜 변호사님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김윤정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나름 이쪽 업계에서 조금 그래도 하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에서 그 꼼꼼한 팬TV 혹은 그냥 팬TV라고만 치시면 제 채널이 나올 건데요. 여기에 제가요, 무려 10개 이상의 브랜드 등록에 관련한 영상을 올려놨어요. 브랜드 등록이 너무 아마존을 하신다면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자, 이 영상들을 다 보시면 정말 퀄리티 있고 실수하지 아니하실 만한 그러한 변호사님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우리 코트라에 우리 김윤정 변호사님이랑 함께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무려 3개가 있어요. 이 영상 중에 이렇게 빨간색 쳐져 있는 거 있죠? 이거 꼭 보십시오. 이거. 왜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그 활동 중인 사기꾼 기업들 명단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아,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강의 영상을 보시고 만약 무료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그냥 영상만 쏙 보고 가시면 저 많이 우울해집니다. 섭해집니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이거 3종 세트. 이거 해주시는 매너 잊으시면 아니 되십니다. 아,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TV하니까.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 진출이 생각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왜냐? 아직은 제가 아마존 진출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정말 요만큼밖에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정말 아마존은 조금 진입 장벽이 최고로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왜 굳이 진출하라고 제가 이렇게 이 아침부터 목소리를 높여서 연설을 하는 걸까요? 역설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마존은 일단 아마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시죠. 자, 전 세계에 보시는 것처럼요. 많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들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계시는 북미,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중화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쪽에 특히 글로벌 셀링이 가능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많은 곳들 중에 각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마켓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동글뱅이 아마존이죠. 자, 그 분포가 타 마켓과 비교가 안 되게 압도적이에요. 자, 그렇게 아마존은요, 지금 전 세계 21개 국가의 마켓플레이스에 진출을 해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진출한 모든 국가에서 자리를 아주 잘 잡았어요. 아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트래픽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전자상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이 트래픽을 끌고 온다라는 거, 트래픽을 갖고 온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자, 결국 아마존에 진출해서 글로벌 셀러가 돼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이유는요. 자, 21개 국가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3억 명 이상의 실제 구매 고객을 보유한 이 아마존, 여기에서 오프라인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훨씬 쉽게 정말 전 세계 고객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상품을 홍보하고 브랜드를 홍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아무리 미국에 계시지만 여러분 기업분들 아실 것 같아요. 미국 시장 되게 보호무역 장벽 높고 되게 까다롭고 힘든 거 아시죠? 심지어 미국 이외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면요, 거래처를 찾는데 거래처 명함 하나 얻는 데만도 몇 개월이 걸리고 미국 시장 진출하는데 몇 년 걸리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왜? 전 세계 모든 브랜드들이 다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시장을 보호해야 되고 자국 국민을 보호해야 돼서 보호무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마존이 굉장히 까다로운 곳이라서 제가 수업을 할 때에는 아마존을 악마존이라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악마존인 이 아마존의 진입장벽이 까다로울지라도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쉬워요. 훨씬 쉽기 때문에 아마존을 안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마존은요,
인공지능 AI 있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이 A9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색 엔진 알고리즘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고객이 입력한 키워드에 따라 가지고 내부 데이터를 빨리 읽고 그 가장 연관도 렐러번스라고 하는 그 연관도가 가장 높은 베스트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 페이지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제일 위에 노출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렐러번스라고 하는 이 관련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러한 관련성, 이 아마존의 A9 알고리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최적화,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올려 딱 하니 나와야 되는데 그 최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여러분 머리 딱딱 아파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아마존에 진출하시면. 그리고 또 다 하시게 돼요. 사람은 정의 동물이잖아요. 하시게 됩니다. 아무튼 anyway. 그런데 아마존이 이런 이 A9 알고리즘을 몇 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줄 수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A1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 왜냐하면 아마존은 기존 A9이라는 그 현지 A9에서 아마존이 주목을 했던 건 뭐냐면 현재 아마존 고객을 만족시킨다예요. 아까 그 만족시키는 거. 그런데 현재 고객이 만족시킨다라는 개념이었다면 A10으로 와서는 뭐에 만족을 시키는 거냐면 아직은 아마존 고객이 아닐지라도 미래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 고객까지 만족을 시키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검색 엔진을 업그레이드한 거거든요. 그래서 A9의 최적화에 그 아까 영향 미쳤던 머리 빡빡 아팠던 거 그거 요소들 다 가지고 오면서 심지어는 그 각 요소의 가중치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어떤 건 더 많이 주고 어떤 거는 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지독한 아마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 A10이 완성판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또 언제 A11, A12 나올지 모릅니다. 왜냐? 검색 엔진이 아까 뭘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냐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진짜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고객들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내는 걸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거래 사이트인 이 아마존이 기존 수익성에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도 소비자의 마음을 그 소비자 입장에서 그들의 초점을 딱 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걸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고객들의 쇼핑 경험이 만족스러워질 거고 그러면 아마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 아마존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테니까. 이게 아마존 변화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렇게 잠재 고객까지 신경 쓰는 아마존에 우리가 진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이 이렇게 변하는 거는 전혀 캐치도 안 하고 나 이런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영상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아마존 코리아가 다 만들어낸 영상인데 기업들 인터뷰해가지고 나 몇십 배, 몇백 배 금방 빡 하니 성장했어요. 이런 영상 보고 그래. 그럼 나도 들어가면 저기 들어가면 나도 그냥 막 내 물건 막 매출 확장시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매출 확장에만 신경을 쓰시고 아마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기 때문에 결코 성장하실 수 없어요. 죄송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왜냐? 아마존은 이제는 판매 채널일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통합 마케팅 채널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마존에 여러분들이 진출해서 글로벌 셀러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해야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브랜드 마케팅 채널이 아마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마존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족시키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객과의 강력한 관계를 구축을 시키셔서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는 데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럴 때야 여러분들이 CLV라고 하는 고객 평생 가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 CLV가 뭐야? 아유, 이게 뭐야 이렇게 어려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경영적인 그 마케팅 용어이기는 한데 개별 고객이 창출하는 비즈니스 가치 이런 어려운 말 떼고 쉽게 생각해서
한국에서 서울 우유 마시는 사람은 서울 우유만 마시고 파스텔 우유 마시는 사람은 파스텔 우유만 마시고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은 곧 죽어도 조선일보만 보고 경향신문을 보는 사람은 곧 죽어도 경향신문만 봅니다. 절대로 나는 다른 거 안 해. 나 여기 로열티를 갖고 이것만 합니다. 자, 이게 CLV예요. 즉, 내 상품에 찐팬이 돼서 내 제품을 계속 구매를 하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은 회사에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제일 좋다. 이런 거가 CLV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뭡니까? 아마존의 변화가 이거예요. CLV를 잡겠다라는 게 아마존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아마존이 힘들어도 악마 같은 이 아마존에 진출해야 되는 이유는 보다 효율적으로 전 세계 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회사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CLV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마존 셀러가 돼서 돈을 번다라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창업가 마인드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장표 진짜 좋아하고요. 이 말을 진짜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어느 강연을 가서도 이 장표 말하는데 불광불급이라는 말입니다. 자, 미칠 꽝짜고 미칠 급이에요. 우리가 미친년 이렇게 할 때 막 광년 막 이러잖아요. 미친 거기에 정말 미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미칠 수 없다. 이게 불광불급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에 정말 미쳐야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도달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고요. 여러분들의 멘탈입니다. 다른 데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멘탈 딱 부여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시면 아마존이 이 까칠함은 여러분들한테만 까칠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까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다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기회가 분명히 열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이기는 하고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딱 1, 2분 정도만 저희 회사 소개해도 되겠죠? 한국에서 그래도 지금 8시, 7시 40분부터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죠? 저희 주식회사 팬글로벌은요. 이제 아마존이나 쇼피 같은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엑셀러레이터 게이트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연을 해드린 저는요, 한국에서 나름 꽤 이제 조금 이제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때문이에요. 꼼꼼한 아마존 셀러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4년째가 되고 있는데 판매 지금 9세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세를 완판? 저 나름 베스트셀 작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공식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에서도 상도 주셨네요. 이걸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더 많이 또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해외 분들도 들으실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정부 지원도 하고 있고 기업들에게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직접 진입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 대행이나 아니면 판매 대행도 하고 있고 또 전문 기업들을 셀러분들과 연결시켜드리는 그런 프라임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 또 제가 여러분들과 지식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2가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네이버에 들어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글로벌 세일링 유니버시티라는 거 들어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좋겠고요. 유튜브 팸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은 다 강연밖에 없습니다. 강의밖에 없으니까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시간 관계상 Q&A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연락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이었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